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우리나라 대표 명산인 계룡산의 정기가 흐르고 금강의 비단 물결이 넘실거리는 곳 찬란했던 백제의 역사를 품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도시 충남 공주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역사 깊은 도시 충남 공주에 도착했습니다. 이 공주의 길을 따라 걸어보면서 옛 역사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랑 함께 떠나보시죠. 공주의 이야기를 따라 첫 번째로 향한 곳은 1581년에 창건된 충현서원입니다. 충청남도에 세워진 최초의 서원인 충현서원은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충남문화재자료 제60호로 지정된 곳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아니 주변에 참 한적하고 또 풍경도 아름다운데요. 여기 서원은 어떤 곳이에요? 서원은요. 지금부터 440년 전에 지금으로 말하면 충현서원은 사립중학교 그런 기관으로 교육을 하는 학교입니다. 한국의 미가 가득한 충현서원은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1609년에 복원됐는데요. 바로 그때 충현이라는 이름을 사익받았다고 합니다. 들어오자마자 이 눈앞에 아름다운 한옥이 한 채 보이는데 이건 어떤 공간이에요? 충현서원에서 선현들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제사 공간입니다. 1581년에 고청석이 선생이 충현서원을 창건했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격전지라 그때 불타버리고 조선 말 고종 8년에 대원군이 집권하면서 우리 충현서원은 그때 회철됐어요. 그랬다가 이건 1925년에 지금부터 100년 전에 다시 또 중건된 겁니다. 다사다난했던 시절을 지나 지금은 주자를 비롯해 이존호, 이목, 성재원, 김장생과 송시열 등 덕학이 높으신 명연들을 모시는 유서 깊은 서원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운데에 모시고 있는 이 주자는 어떤 분이셨을까요? 공맹, 공자, 맹자 이후에 1500년 동안 유학이 심취가 됐는데 그것을 주자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으로 접목해서 발전시킨 분이 바로 주자 선생이에요. 600여 개 서원 중에서 5군데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충현서원입니다. 충현서원에 들어서는 홍살문 옆으로는 충현서원의 사상이 담긴 박약당을 만날 수 있는데요. 학문은 넓게 하고 행동은 이해에 맞게 하라 그 얘기야. 그래서 우리 충현서원의 핵심 교육 사상이 박약, 방문양례. 실천하고 지켜야 할 그런 덕목이네요. 그렇죠. 네. 들어가서 공부하는 걸 진두제라고 하고 공부했으면 나가서 실천하는 데를 천이제, 천리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게 다 불타버리고 그냥 한 공간만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많은 그런 순환들이 있었네요. 그렇죠. 두 번이나 그런 헐리는 순환이 있었지. 불타고 헐리고 하는 순환이. 충현서원을 나서 이번엔 충남의 근현대 역사를 만날 수 있는 국곡의 길로 향합니다. 중동성당부터 충청남도 역사박물관, 국곡의 효심공원까지 이어져 있어 천천히 걸으며 공주의 이야기를 담아보기 좋은 코스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성당 건물이 주는 네. 뭐 분위기며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인데요. 네. 건물이 어떤가요? 저는 그 중세시대 유럽의 그런 성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저 뾰족한 탑이 예. 아주 우아하면서 웅장해요. 네, 맞아요. 이거는 전통 목조 건축의 양식에서 현대 건축 양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시기에 고등 양식으로 지어져 가지고 되게 멋있는데 밤에 보면은 또 더욱더 멋있습니다. 공주 최초의 성당인 중동성당은 1898년 프랑스 사람인 진 베드로 신부가 세웠는데요. 교당을 세운 후 교리 전파를 시작하면서 공주의 천주교가 자리 잡게 됐다고 합니다. 번화한 거리와 상반되는 이국적이고 고풍스러운 모습이 참 인상적인데요. 아니 볼수록 정말 네. 굉장히 이국적이면서 네. 아주 이색적인 그런 분위기예요. 목조 건축 양식에서 현대 건축 양식으로 가는 이런 고등 양식이죠. 그래서 고등 양식 같은 거 보면은 해외에 현재 많은 유적지에 이렇게 이제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국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추운 겨울에도 이 성당에 오면 좀 더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을 준달까요? 네네. 어머니의 품 같은 곳이 바로 이 중동성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종교 건물의 위엄을 보여주는 가파른 언덕이 높은 종탑에서 조금만 내려가다 보면 충남의 근현대 모습을 한눈에 엿볼 수 있는 충청남도 역사박물관이 나오는데요. 근현대 역사 자료를 통해 충청인의 삶과 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이죠. 옛 문서라든가 문헌이라든가 아니면은 교지라든가 그다음에 옛 물건들을 통해 가지고 이 충남의 역사를 읽을 수 있는 공간인데 현재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이제 중단이 되어서 조금 아쉽지만 이제 코로나가 얼른 물러갔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 구조가 좀 특이해요. 네, 구조가 특이하죠. 필로티 구조라고 해가지고 벽면은 없고 기둥만 있어서 마치 우리가 보면은 누각과 같은 느낌이 들죠. 진짜 가까이서 보니까 그 한옥에서 보면 그 기단석이 있고 그 기둥으로 이렇게 네, 돼 있잖아요. 그 모습이랑 굉장히 흡사해요. 네, 역시 보는 눈이 네 대단하신데요. 예, 그래서 이제 한옥 전통 양식으로 이렇게 이제 지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충청남도 역사박물관에서 나오면 작은 공원을 마주하는데요. 공주 지역의 효자로 널리 알려진 향덕과 이복의 이야기를 주제로 꾸며진 효심공원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효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조성한 곳이죠. 아이고, 뭐가 그렇게 슬픈 사연이 있는지요? 엉엉 울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울고 있죠. 손에는 커다란 밥그릇? 밥그릇보다는 좀 크죠. 예. 국그릇인가요? 네, 국고계라는 지명을 탄생시켰는데요. 바로 이복이 남의 집 일을 해주고서 이제 얻어와가지고 부모님에게 이렇게 이제 봉양을 하고 했는데 이 국고계를 넘어가다가 미끄러져서 북을 그만 엎질러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슬픔에 잠겨서 엉엉 울고 있는 거죠.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예, 그래서 공주에서는 이복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효자 국밥이 탄생하게 됐어요. 그래서 깔끔하고 담백하면서도 매우 맛있거든요. 효열문과 효원탑, 효행상, 그리고 행복가족상까지 효를 상징하는 조형물 4점이 설치돼 있어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합니다. 요즘같이 이제 핵가족화되고 가족의 구성원들도 작아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느꼈던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데 효신공원에 오셔서 이렇게 가족과 함께 이렇게 행복한 가족상을 한번 엮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신바람 나는 공주에서 흥미진진한 역사 탐방 만나보세요. 만나보세요. 조용히 역사의 흔적을 둘러보며 충남과 공주의 이야기를 만나본 하루였는데요. 오랜 시간에도 변함없는 역사 속에서 전통 문화의 우수성을 배울 수 있는 충남 공주였습니다.